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이제 이어가지고 우리 라이프 오브 파이. 네. 그죠? 사실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우리 김도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여가지고 이게 스포 특집이니까 스포부터 얘기하면 죽나요? 파이가 사람을 먹어요. 아, 예. 그게 핵심이야.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네. 파이가 뭐죠? 그래서 파이가 이제 주인공 이름인데 예. 실제 저 이제 원작이 있어요. 파이 이야기라고 소설이고 부커상을 수상하긴 했는데 저는 원작은 아직 못 보고 영화로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은 이안 감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새끼. 네, 새끼. 와.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히스레이저 나왔던 동성애 영화도 유명하고 새끼 영화 많이 그죠? 아시고 양조이랑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자 주인공 탕웨이. 그래서 양조이랑 탕웨이 나왔던 새끼 영화로도 되게 유명하고 저 이거 혼자 영화관 찾아가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새끼를요? 네.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이 감독이 이제 만든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포는 미리 앞에 깔았고 파이가 사람을 먹은 거다. 네, 파이가 사람을 먹었어. 그게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저는 이제 파이가 사람을 먹은 걸로 얘기할 거예요. 아, 먹었다. 이제 스포 얘기하고 줄거리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실제 주인공이 파이인데 이름이 파이가 아니고 별명이 파이거든요. 수학 원주율 표시하는 그 파이예요. 3.14 뒤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예. 실제 아버지가 인도 동물원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인도 귀족 가문의 딸인데 아버지 이제 하층민이랑 결혼했다 해가지고 집안이랑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파이가 이제 태어나요. 파이는 제 둘째 아들인데 이름은 이제 피신 몰리또 파텔 이래갖고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수영장 이름을 따와서 아버지가 파이 이름으로 이제 붙이게 돼요. 근데 이 피신이 피싱하면 영어로 소변을 뜻하는 거여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인도 영어 사용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이가 피싱의 PI 이렇게 줄여서 내 이름은 파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학교에서 그거를 막 칠판에다 파이 원줄 3.14 뒤에 있는 소수점을 막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전교에서 유명해지게 돼요. 미친놈이다. 네. 근데 파이가 얘가 좀 특징적으로 이 어렸을 때 특성이 드러나는데 실제 보면 종교를 여러 가지를 믿어요. 하나의 종교만 믿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인도 지역에서 출생한 데다 어머니나 그 주변 환경에서 힌두교를 믿게 되거든요. 실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영상미가 정말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도의 힌두교 축제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내요. 영상미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형이랑 놀러 가다가 어떤 우연한 이제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고 나중에 또 이슬람도 믿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비난을 받아요. 너 무슨 종교 수집하고 다니냐? 이러면서 비난을 받게 되는데 나도 인상 깊었던 게 걔가 네. 이제 기도하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 힌두교의 신한테 네.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도하더라고. 그죠? 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종교를 그 어른이 된 파이가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종교를 소개받아서 알게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았었던 게 자기가 이제 삶을 살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가 결정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연한 계기로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종교를 소개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먼저 힌두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힌두교 신한테 기독교를 알게 되면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기독교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를 믿게 된 다음에는 기독교에 감사드려요. 하느님 이슬람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앞에서는 이제 모순 없이 조화롭게 그 의식도 다 챙기면서 이제 믿는 거를 보여주게 돼요. 이제 파이가 실제로 이제 난파하게 되는 장면부터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실제 이 이야기 시작은 어른이 된 파이가 자기 어렸을 때 그 조난당한 일을 설명해 주거든요. 어떤 소설가가 찾아와요. 어른이 된 파이한테. 네네. 그래서 소설가가 소설을 쓰려서 자꾸 실패하니까 주변 사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야, 그 파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걔한테 가면 걔가 진짜 신기한 얘기를 해줄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파이를 찾아온 거예요. 어린이 된 파이가 그 소설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영화가. 이거
보통 뭐 액자 구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백자 연구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된 파이가 네. 자기가 이제 난파됐었던 사건을 어떤 캐나다인 아닌가요? 캐나다인 소설가한테 네. 얘기해주는 식으로 전개돼요. 예. 그래서 파이가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동물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원을 처분하고 동물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갈 걸 결심해요. 근데 이제 동물들을 캐나다 지역에 데려가서 팔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동물들이랑 식구들이 다 이주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배가 난파당하고 이제 파이가 조난당하게 돼요. 네. 실제로 그 막 급박한 과정에서 파이가 그 자기 동물들이랑 한 배에 타거든요. 난파선에. 그래서 파이랑 처음에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처드 파커라고 나오는 파이랑 다른 주인공으로서 역할하는 호랑이가 배에 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 이름이 리처드 파커예요? 네, 리처드 파커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리처드 파커 그리고 원래 이름은 목마름일걸? 네, 원래 이름은 목마름인데 사육사 이름이 리처드 파커였어요. 근데 이게 착오 기재로 사육사 이름이랑 호랑이 이름이 바뀌게 돼요. 호랑이가 실제 리처드 파커라고 불리게 됐는데 그리고 다리 다친 얼룩말 한 마리 그리고 하이에나 한 마리 그리고 나중에 오랑우탄도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동물들이랑 이제 파이가 진짜 망망대 한가운데 배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표류하면서. 작은 구명보트에서 네네. 표류하게 된다. 그죠? 네, 뭐 구체적인 얘기 없이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제 처음에 이제 다 죽게 돼요. 안에 있는 배에 있는 동물들이 처음에 이제 얼룩말이 죽어요. 하이에나가 물어서 죽이고 다리가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에나가 반항하는 오랑우탄을 죽여요. 그지. 오랑우탄이 막 하이에나 때리고 막 그랬어요. 네,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이에나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이에나를 타고 있던 리처드 파커 호랑이가 죽여요. 그래서 그 호랑이랑 파이가 이제 둘이서만 떠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배에 타 있지만 호랑이 때문에 파이는 그 배 옆에 딸린 데 이제 보트? 그러니까 부유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렇지. 배랑 격리돼서 이제 표류하게 돼요. 그 배에 실제 매달려가지고. 네, 그죠. 실제 구조당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조난해서 구해졌을 때 일수로 따지면 한 270일 정도 표류하고 있었대.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줄거리여서 실제로 파이가 그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랑 배에서 표류하면서 일어나고 겪는 일들을 영화로 그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미가 너무 이쁘죠.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 가장 중점을 둬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식인섬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영화를 끝까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이가 동물들이랑 한 배에 타가지고 표류하다가 다 죽고 호랑이랑 파이랑 살아남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파이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일본 조사관들이 와요. 그 파이 가족이 타고 있었던 배가 일본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배가 난파됐으니까 그 난파를 조사하려고 원인을 일본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파이가 우리가 본 영화의 내용대로 설명해줘요. 자기가 이제 배가 부서져서 그 남은 동물들이랑 같이 표류하다가 그 동물들이 죽게 되고 호랑이랑 남아서 자기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조사관들이 믿지 않으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여서 파이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그렇지. 우리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네. 그 조사관들이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반전이고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앞에 동물들이 주인공이었던 이야기를 이야기 A라고 한다면 실제 파이가 이게 사실이다라고 해서 조사관들이 믿기 쉽게끔 전해주는 이야기 B는 실제 얼룩말이 다리를 다쳐서 타는 짐승을 누구한테 비유하냐면 배에 타고 있었던 이제 일본인 불교도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자에 비유하고 그리고 오랑우탄은 실제 파이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에나여서 두 동물을 물어 죽인 하이에나는 배 주방장에 해당돼요. 약간 난폭한 성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호랑이가 누군지는 파이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 명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에서 처음에 이제 불교도가 다리를 다쳐서 부상당했기 때문에 자기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주방장이 죽였다. 그러니까 구해주려고 해서 뭐 다리를 잘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죽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교도원의 시체를 점여가지고 낚시하는 데 사용하니까 그거를 이제 파이 어머니께서 비난한 거예요. 이 주방장을 하이에나 동물의 역할로 이제 대변되는 주방장을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넌 싸움이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네. 사람을 가지고 낚시를 하냐. 그거. 네, 그래서 싸움이 붙으니까 실제로 주방장이 어머니를 살해하게 돼요. 그래서 주방장이 실제 불교도도 죽고 어머니도 살해한 걸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어머니의 시체를 이제 난도질해가지고 네. 바다로 던지니까 상어떼들이 물어 죽이지, 그지? 네. 그리고 이제 파이가 그거에 대해서 격분해서 동물의 이야기에서는 리처드 파커가 하이에나를 죽이게 되는데 파이가 이제 자기가 주방장을 죽였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렇지. 그러고는 이제 200일 넘게 그 떠도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차드 파커가 파이인 거야, 그지? 네, 파이인 파이라고 거야. 보면 돼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앞에 이야기가 맞다, 실제 동물들이랑 타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뒤에 이야기가 현실 이야기인데 그거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A 이야기로 꾸며낸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네. 반전이 있는 거군요. 네네. 마지막에. 그 뒤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막 얘기할 때. 네. 김도희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아무 맥락도 모르봤을 때는 A 얘기가 맞다고 생각했죠. 실제 조사관들이 믿지 않으니까 저는 특히 비유와 상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을 거짓말로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파이가 실제 있을직한 이야기로 꾸며서 말해준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리차드 파크랑 같이 있었던 거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재차 보다 보니까 실제 일어났었던 일은 후자에 파이가 설명해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파이가 나중에 받아들이기를 A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충격적인 결말이 이르렀으니까 이야기해준 소설가한테 물어봐요. 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가족들을 다 죽었다. 그 사실 자체는 자기한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일을 A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은지 아니면 B로서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은지를 질문해요. 파이가. 그래서 그러고 해서 끝나게 되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야기고 실제 저는 중간에 식인섬이 나와요. 파이가 이제 동물들이랑 타고 있었던 것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는 다 말해주는데 그 리차드 파커랑 계속 표류하면서 떠돌다가 거의 아사 직전에서 헌 섬에 이르게 돼요. 제가 정리하면서 갑시다. 네. 그 지금 설명하는 거 보니까 좀 둘로 나눠서 보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거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핵심은 A 이야기와 B 이야기, 동물들과 있었던 것. 네. 그러고 B 이야기는 실제로 그게 각각 어머니와 불교도와 그다음에 주방장이 서로 이제 살인한 내용인 거지, 그지? 네. 그거 중에서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니까 B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네. 독실이랑 깡 선생도 이거 보셨나요?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 네, 재밌게 봤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요. 마이크 대고. 네, 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 어떤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 이야기. B. 실제로 살인을 하고 그렇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죽인 거죠. 그렇지, 그죠? 복수라고 합시다. 깡 선생은 어떤 게 맞다고? C가 있는 거 아니야? C? C는 뭔데? 아이가 다 죽였어요. 사실은. 무서워. 야, 괜찮네. 그럴 가능성도 네. 없지 않죠.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어쨌든 영화 보긴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거 못 봤어요? 예. 어. 순전히 얘기만 듣고 아. 상상을 해봤는데 어. C가 아닌가. 그렇구만. 근데 저도 사실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 본 내내 영화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환상적이죠. 일단 화면이 너무 환상적이었어. 네. 근데 너무 잘 만든 영화야. 근데 그걸 보고서 마지막 순간에 너무 충격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한 감독이 미울 정도였어요. 이거 그래요? 넣지 말지 이 얘기를. 그냥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B가 맞는 것 같아. 그죠? 현실 이야기죠, 정말.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김도인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 내용 중에서 네. 표류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식인섬이라는 데 도착을 한다. 네. 그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인섬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의견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식인섬이 영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말하고 실제 제가 파이의
그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면서 느낀 점 이거를 명상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인섬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동물들 혹은 다른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파이랑 이제 리처드 파커 호랑이만 남잖아요. 그래서 둘이 계속 표류하다가 식인섬 같은 데 도달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하나의 무인섬을 발견하고서 거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굶주려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파이가 뭘 하냐면 거기 넝쿨들을 막 먹어요. 섬 전체가 넝쿨로 이루어졌어요. 식물 주기 같은 거. 그래서 막 치과 같은 막 넝쿨로 이루어져서 그거를 막 계속 막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숲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이상한 장면이 나오냐면 숲에 뭐가 막 우글우글 있어요. 이제 미어캣이 네, 뭐 수백 마리가 있는 것 같아. 섬 전체에. 수백? 네. 수만 마리. 뭐 수만 마리 정도로 진짜 시각적으로 보면 멀리서 뭐야라고 하는데 가까이 클로즈업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래요. 미어캣들 수만 마리가 막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 실제로. 그 쥐같이 생긴. 예. 그죠. 그래서 고개 들고서 막 두리번거리는 애들. 일어서는 애들이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파이는 그 숲에 넝쿨들을 먹고 리처드 파커는 호랑이니까 미어캣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미어캣들이 바보같이 잡혀먹어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천적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옆에 잡혀먹는데 별 위험의식도 안 느껴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다가 파이가 그 섬의 중앙에 있는 약간 움푹한 호수 같은 것, 되게 깊은 호수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이제 안식을 취해요. 실제 너무 지쳐있던 상태여서 이제 먹는 거를 하고서 휴식을 가지니까 얘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제 밤이 됐는데 이상하게 미어캣들이 다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육지 쪽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다 올라가. 네, 그리고 리처드 파커도 막 도망가서 배로 들어가니까 파이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파이도 이제 미어캣들을 따라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졸면서 보게 되니까 자기가 헤엄쳤던 호수가 그것도 굉장히 신비롭게 묘사되는데 그 물고기들이 죽으면서 위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호수가 거대한 하나의 산성의 그 호수로 변해가지고 물고기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미어캣들이나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살아나는 섬이었다면 밤에는 죽음의 섬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굉장히 신비롭게 보여주는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 파이가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따는데 그 열매를 까보니까 사람 이빨이 나오거든요. 어금니죠. 네. 저는 처음에 볼 때 이거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파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 계속 있으면 이렇게 이빨이 남은 사람처럼 나도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다음날 리처드 파커랑 짐을 꾸려서 다시 떠나게 돼요. 표류하게 되죠. 그죠? 네, 다시 표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떠난다기보다 바다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식인섬이 나오는데 실제 이게 특이한 게 밤에 식인섬을 멀리서 조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 모습으로 돼 있어요. 누워있는 측면의 사람 모습처럼 그치? 영상으로 비춰져요. 초록색 그 이끼 가득한.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걸 식인섬이다 해서 파이가 식인한 자기 행위를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자기가 뭔가 사람을 잡아먹은 거야. 네. 그거를 이제 상징으로서 나타낸 거다. 네. 생각해보면 그 같이 타고 있었던 인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마 시체는 그 요리사가 밖에 바다에 던졌다라고 보지만 실제 그 배에는 어떤 시체가 있을 거냐면 그 살로 점여진 그 불교도 신자 시체도 있을 거고 그렇지. 파이가 죽인 요리사 시체도 있을 거고 요리사가 엄마를 버렸다고 했지만 실제 엄마 시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200일 거의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떠돌면서 아사 직전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실제 구호 물품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막 폭우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를 먹는데 그 섬이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게 그 식물 널쿨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렇죠. 썩어 문드러진 조직. 그러니까 이영 감독이 영상을 잘 만들었어. 네. 굉장히 정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어캣들은 구더기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치? 멀리서 보면.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썩어 들어가는 시체를 관찰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데
불교 수행 중에 시체를 보고 하는 수행이 있거든요. 부정관이라고 해서 실제. 진짜? 예, 그래서 명상 단체에서 진짜 FM대로 하는 데는 해골을 모셔놓은 상자를 보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걸어서 걷기 명상하다가 끝으로 가면 이제 해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수행이 있는데 실제 구더기가 되게 끓는데요. 그 실제 금방 끓는데 일주일 정도 안 되면 진짜? 내 상온 상태에 놔두면 그럼 그걸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수행승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가 피어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근데 빡세다. 그래서 당연히 바당 가운데 있는 시체에서도 구더기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염분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 있고 파리가 파리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생기니까. 그 얼룩말이 죽게 되는데 영상에 얼룩말이 이렇게 죽기 전에 어떠냐면 파리가 파리들이 있어. 계속 꼬여요. 나도 봤어. 얼룩말한테. 네. 구더기 생기겠다. 네. 좋은 영양분이죠. 그러니까 같이 먹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리처드 파커가 막 미어캣들을 잡아먹으니까 파이를 리처드 파커라고 생각하면 그 아사 상태를 못 견디고서 먹었겠죠. 그치. 그리고 신기하게 휴식을 취한 거야. 네. 그 섬을 보면 간혹 그러면 그 호수는 어떤 장기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게 산액이 나오는 거니까 위를 먹었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죽었으면 산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 몸에서 산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호수 자체가 산성으로 변해요, 밤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독이 어때요? 그렇게까지 하나하나를 다 그지. 그냥 설정하지는 않았을 상징적으로 것 한 같아요. 거죠. 전체적인 것만 어떻게 네네. 비유를 뒀고. 살려주는 이게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면을 보면 이 사람 인간성을 뭐 말살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치. 네네. 맞아. 그리고 신기하게 그 섬의 측면에서 누워있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방금 봤어요. 네. 그게 약간 디테일이 여자 몸매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어때? 그냥 이런 그림을 보면 보통 여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인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별히 여성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운동 많이 한 남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뭔지 모르지 뭐. 약간 그래. 미라화되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약간 미라랑 훨씬 더 비슷한데 그래서 실제로는 파이가 자기 엄마의 시체도 먹었을 거다라고 추측한 사람도 있어요? 추측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엄마는 아니고 그 요리사겠지. 네. 저 얘기해도 되나요? 예. 아니, 다음으로 넘어갈 주제일 수도 있어가지고. 네. 되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굴 먹을 것인가? 먹지 않으면 썩을 거거든요. 요리사랑 만약에 엄마가 있었다 네, 하면. 엄마가 있었다고 하면은 파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근데 존나 빡세다. 미운 걸 먹을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대로 미이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더기가 살을 파먹을 거 아니야. 파리가 되는 건 괜찮고 내가 먹는 건 싫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또 했어요. 그 얼라이브 영화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이야. 그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뭐 아들 딸이 있어.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나 죽어도 내 시체 먹지 말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으니까 내 시체를 어떻게 먹어서라도 살아남아라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러면 독실한테 물어보면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파이야. 파이인데 딱 배에 들어왔더니 이 두 시체가 있는 거야. 엄마도 있고 그 서구양 요리사도 있어. 그러면 먹고 싶어 그냥 먹어야 되겠어. 생존을 위해서 만약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엄마를 먹을까? 잘 모르니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먹는 건 나쁜 거다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보게 되면 한 명은 뭐 화장을 한다든가 잘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는 게 아니라 썩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두 시체 모두 다. 그렇다면 썩어가게 두는 것이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썩게 놔두고 원수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원수를 썩어가게 놔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먹을 것. 이게 참 얼른 생각하기 힘들어. 섞어서 먹읍시다. 반반. 그냥 존나 빡세다. 이거 되게 근데 이거 독실님이 하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그냥 했을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엄마는 없을 거다 생각. 근데 실제로 엄마를 먹었으면 진짜 패륜적이다라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독실님이 가정하신 사례라면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저는요. 혐오하는 사람의 시체를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정서상. 복수로 먹겠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잘근잘근 둘 다 썩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썩는 걸 보는 게 너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모르겠다. 아니, 딜레마 상황이 너무 심취했어. 심취했어. 그러구나.
어쨌든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이제 식인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네. 사람을 식인한 거에 대한 어떤 비유와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다른 견해도 있나요? 다른 견해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앞부분에 인도에 대한 종교, 실제로 파이가 다 종교를 믿는 그 어린 성향을 가진 아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시켜서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식인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종교적인 걸로 해석하신 분들이 그 인간 모양으로 비춰진 선 모양이 파이가 앞부분에서 뭐를 믿냐면 힌두교 신 중에서 바슈누라는 신을 믿어요. 비슈누. 비슈누의 그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기도 드릴 때 그 모형이랑 완전 일치한다고 해가지고 그 섬 자체가 비슈누 신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일치한다고? 섬이랑? 네네. 그 옆에 누워있는 모양이 실제 파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집에서 기도 드릴 때 비슈누 그 형상을 만지는데 그 비슈누 형상이랑 완전 똑같아요. 모양이, 선 모양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면 힌두교 이제 신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힌두교가 실제로 세 번째로 큰 세계에서 종교거든요. 그렇지. 인도 사람 다 믿으니까. 네. 근데 힌두교의 신이 1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주인공이 3명의 신을 이제 들 수 있는데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한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잘 중요하지. 파이가 믿고 따르는 신은 비슈누라고 해가지고 유지를 담당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시킨 거는 브라흐마 신이고 이거를 계속 돌아가게끔 하는 신은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비슈누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파괴하는 신이 시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이 있지만 이 신들이 결국엔 하나의 신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통 힌두교에서 믿는데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들이 이 신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해서 실제로 믿는데요. 맞아요. 나도 되게 그 재밌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을 믿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시바가 좋아 그러면 그 힌두교 신자 중에 시바파로 갈린대요. 시바파. 그죠. 근데 이제 그 섬이 비슈누를 의미하는 게 실제 낮 동안에는 막 미어캣이랑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살잖아요. 생명체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죽음의 섬으로 변하니까 시바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슈누가 세상을 유지시키다가 잠에 들면 그때부터 파괴가 시작되거든요. 시바가. 그러니까 신화랑 완전 일치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여정에서 겪게 되는 파이의 무슨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드러내는 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충 아는데 네. 그 브라흐마랑 비슈누랑 시바랑 네. 그래서 옛날에는 브라흐마가 제일 인기가 있었대. 그러니까 창조주야.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인도 전체에서 사원이 2개 정도밖에 안 남고 인기가 제일 없대. 왜냐면 창조한 다음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끝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기도발 안 먹히고. 둘로 나가죠. 비슈누파가 있고 그다음에 시바파가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은 누굴 믿냐면은 비슈누인 거야.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하고 그죠? 보수적인 입장인 거고. 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시바를 믿는 거야. 네. 나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세상 망해버려라. 파괴해야 되니까. 그렇지. 진보랑 일치하는 거죠.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섬을 그 힌두교 신화랑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이거죠. 2개 짬뽕 아닌가? 2개 짬뽕이 있을 것 같아. 네네. 먹는 것과 그 신화적인 거를 같이 이제 버무려서. 네, 인생에서의 뭔가 창조 파괴 극한 상황까지도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결국엔 섬의 모양이 어떤 비슈누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여성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감독이 그려낸 거잖아요. CG로. 그럼 결국엔 감독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원작과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제가 감독이라면 약간 오픈된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던질 것 같아. 일부러라도 그렇죠. 어떤 짜임새 있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영화들을 같이 이야기하기에 풍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영화 안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시체인데 그 신께서 내가 쉬어갈 수 있게끔 배려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체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시체가 내가 이제 무섭고 끔찍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환경에 처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신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살 수 있게끔 마련해 준 거구나 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자꾸만 생각나거든. 그래서 자꾸 그 혼자 있을 때 제가 자는 이불이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털이 나는 게 이불인데 거기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럼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혹시 내가 어떤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혹시 최 사장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꿈이 깨어나면은 다시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듣는데 상상만 해도 막 심장이 철렁철렁한 것 같아요. 왜? 상상을 한다면. 그냥 꿈과 희망이 없잖아요.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이게 꿈이었어.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어. 내가 파이였어. 그러니까. 저기 리처드 파커가 있어. 와. 시체들과 함께. 그럴 수도 있겠다. 삶의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난당한 상황에서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게 되면 정말 빨리 죽는다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겠지. 결과적으로 상황이 안 따라주면. 근데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근데 저는 빠르게 소멸할 것 같아요. 의지가. 나도. 망망대해에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 네. 내가 표류주인 걸 알아서 사람들이 막 수색하고 있대.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며칠 표류하는 건 아니죠? 100일 넘게 하죠. 네, 저밖에 한 230일 정도인 것 같아요. 227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마음이 너무. 김도인 이제 관련된 내용은 끝나신 건가요? 네, 이게 영화 속이고 실제로 영화 이거 뭐 줄거리 다 말해가지고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알고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에이, 다 말해놓고서 이제 미안하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같은 영화를 다시 보는 거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재미가 없어요. 다시 볼 때. 왜냐하면 영화를 디테일하게 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을 다시 알고 봤는데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깡 선생 이거 고전 어떤 인도 신화나 이런 거 관심 많지 않으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바가바드 기타 하실 때 크리슈나 예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크리슈나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련도 너의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가 되겠죠. 근데 크리슈나가 그 비슈뉴가 보낸 아바타 아니야? 맞지? 그 다 아바타예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명이 다 1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똑같은. 예. 원래 브라흐마 비슈누 이 시바도 한 몸이었을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복잡한 그 사람들의 산수 실력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구만. 이 사람 이야기 지금 들어보면은 이제 주인공 이름이 파이인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왜 파이지? 3.1415고 그걸 외워가지고 자기가 그 별명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상. 네네. 자기가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뭐 부끄러워서. 그 종교적 의미랑 연관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순환수다? 네네. 순환하지 않는데 파이는. 그러니까 무한수. 근데 원주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원이랑 연관시켜가지고. 그래 서클이라고 하죠, 그럼 이름은. 네. 라이프 오브 서클. 네. 괜찮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독실한 종교인이었던 거죠, 이 소녀가. 소년이죠. 네, 실제로. 그리고 식인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어쨌든 살아남은 거고. 나는 어렸을 때 장면을 보여주는 게 어렸을 때 장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통해서 얘가 얼마나 그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수많은 신들을 되게 다양하게 열린 마음을 믿잖아요. 그럼으로써 뒤에 나오는 그의 행동이 어떻게든 종교적인 측면으로서 승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넌 되게 좋았다. 식인조차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파이 입장에서 본 거고, 요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이지. 존나 그냥 죽었어, 그냥. 비극이었다. 요리사 입장에서 보면 시바네요. 이런 시바. 그렇군요. 계속적으로 그 폭풍우가 친다든가 했을 때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카니발리즘이 식인을 하는 게 잘못인가요? 이 상황에서 파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괜찮느냐?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사람을 먹은 건 아니죠. 먹으려고 죽인 건 아니니까.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며칠 호랑이가 잡아먹는 것처럼 느끼니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왠지 좀 느낌이. 죽은 사람을 집어먹는 거. 죽은 사람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오케이. 그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옛날에 봤었던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72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남미 쪽에 안데스 산맥인가요? 거기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16명인가 26명인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들을 지나가는 그 구조온 비행기가 봤다고 착각을 했어. 그래서 그 안에 자기네들 금방 도우러 올 줄 알고 구하러 올 줄 알고 사실 뭐 초콜릿이니 뭐니 비상식량들이 있었는데 그걸 빠르게 그냥 섭취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좀 있으면 온다. 근데 실제 그 비행기가 못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씩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겠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3명을 조직을 해갖고 내려가서 우리가 안데스산이었던 것 같아. 내려가갖고 도움을 청하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육을 하게 돼요. 내려갔던 사람들이 아니면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죽이진 않고 죽은 사람들을. 영화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추락하게 한 조종사 시체를 내가 저 새끼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세 명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러.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시락처럼 살점을 조금 이렇게. 근데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었고 93년도인가 90몇 년도에 개봉했었는데 7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부모님들 세대한테는 여쭤보면 아시더라고요. 기사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도. 그분들이 한국에 방문도 했었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되게 크게 충격을 안 받고 봤었던 기억이 나요. 먹을 수도 있다. 그 상황이 되면. 저 상황에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뭐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카톨릭 신자들이었고 전부 다 그 나라 자체가 남미 쪽이었으니까 실제로 별 문제 없이 그럴 수 있다. 비극이었고 안타깝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어떤 명복을 빌어주고 이런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나고 실제로 서방 세계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이제 비난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파이가 시긴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최 사장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충격 받으셨나요? 근데 사람을 집어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왜 집어먹었다 계속. 아니 그 집어먹지 그럼 어떻게 먹어. 빨대 꽂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먹다 그거를 좀 넘어서 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 여기 혹시 그래도 사람을 먹는 거는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저 질문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감독이 이거를 2가지 버전으로 설명한 게 단순히 끔찍한 이야기를 되게 듣기 좋게 상징으로서 말해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 파이가 나중에 뭐하고 있냐면 직업이 종교학과 교수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나중에는? 네네. 근데 저는 실제 이게 명상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게 명상 말씀하신다는데. 네. 아주 짧게 말을 할게요. 명상에도 유행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여기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실제 처음에는 약간 뭔가 치료나 명상이라고 하면 그런데 정신치료를 어떻게 했었냐면 행동치료로서 했거든요.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자기가 뭔가 치유하고 싶은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병이 있다 그러면 얘한테 신체적인 쇼크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체에다 어떤 강력한 쇼크를 주면 얘의 뭔가 정신적인 질환이 치료될 거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을 다룬 것들이 있는데 핑거 스미스? 이것도 되게 반전 영화에서 보시면 재밌는데 물속에다 쳐넣어요. 쇠창살 같은 데다 가둔 다음에 완전히 그냥 물고문 하는 거예요. 얘가 정신이 들 때까지. 그런 식으로 다뤄지는 게 있는데 2번째 시기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하냐면은 인지치료라고 해서 정신을 치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이트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네가 겪었었던 일이 어떤 거야? 권위자가 해석해줘요. 파이한테 너가 겪었었던 거는 뭔가 더 높은 깨달음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이야. 그러면 그거를 당했던 피해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실제 그 일을 겪은 당사자가 자기 삶을 그냥 수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파이가 실제 어른이 되어서 종교학자로 살고 있으면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극한 상황이 굉장히 끔찍한 일을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면 첫 번째 이야기의 의미로서 자기는 수용한 거예요. 실제로 신이 어떤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최종적으로는 그 여행을 끝마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실제 파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명상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경험을 처음부터 그렇게 보게끔 해요. 수용하는 치료로 되는데 실제 명상하면 뭐를 봐요라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이가 그 바다에서 표류할 때 보는 화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바닷속에 되게 신비한 물고기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걸로 다시 그려지거든요. 예를 들어 배가 난파되는 모습, 뭐 물고기들 헤엄치면서 어머니의 형상으로 변했다가 이런 것들. 바삭바삭거리면서 막. 실제 명상하면 그런 유사한 과정을 겪게 돼요. 자기가 겪었던 거를 다시 체험하거든요. 물고기 보이고. 네, 물고기 보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무슨 그 인간이 파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상황까지 겪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인터스텔라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빡세게. 그러면 거기로부터의 삶의 의미나 치유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명상 안에도 네. 일종의 그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왜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답을 스스로 찾는 거고 네. 이건 누가 남이 어떤 권위로서라든가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 알아서 너의 내적 세계는 네가 스스로 정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뭐 일단 그 용어 자체가 자기 해석을 그냥 상대주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용어 간에 좀 비대칭적인 게 있어서 일단 네. 해석인 거예요. 해석이지. 그지? 해석을 네, 받겠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씩 한 다음에 정리하시도록 하죠.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오랜만에 파이 이야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막 기억이 오래 남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는데 파이 이야기는 나머지 오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생각날 영화일 것 같아. 그래서 틈틈이 보면서 종교적 깨달음에 다가가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만 쭉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난 영화를 네, 맞아요. 재난 영화를 좀 되게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더 뭡니까 그 상처들을 치료해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그 환타지가 보여주는 건가요? 라고 네네. 해석이 됐어요, 저는 네네. 지금 얘기만 들으면서. 근데 재난 영화라는 용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보면서 한 번도 재난 영화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 종교 영화다라고 생각을. 적절한 것 같아, 재난 영화. 재난 영화야.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재난 영화를 좀 이렇게 비꼰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본 영화는 아니지만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레어한 그 진실만 가지고는 살아가는 건 힘들다. 어느 정도 의미 부여와 어떤 일종의 환타지죠. 그러니까 환타지로 채색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견뎌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저는 영화를 그렇게 깊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고요. 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고 내가 저 장면이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하는 게 되게 좀 저차원적인데 호랑이가 리처드 파커가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플 때 아래 물고기들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로 딱 빠져드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 빠져들고 나면 미끄러우니까 위에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산 거야. 파이는 산 거야, 이제. 걔는 그대로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인데. 그런데 호랑이가 되게 불쌍하고 땡그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구해달라고 파이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호랑이. 장화 씨는 고양이처럼. 그게 너무 여기 박혀가지고 전 동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호랑이를요? 호랑이도 멋있고 근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걔를 구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얘는 파이는 사실 동반자로서 나에게 긴장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걔를 살려주게 되는데 저는 그때 살려줄 수 있을지 두려웠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장면, 그 눈빛 있죠. 어떤 생명체가 살려달라고 쳐다보는 그 눈빛이 영화에서 저는 너무 명장면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좀 낮게 생각해서 그 CG 장면이 그 장면이 예. 지금도 막 생각하니까 좀 약간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팔 내줘 그러면.
내주면 되지 뭐. 네 빨래나. 예. 저는 이제 파이 이야기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2번 정도 다시 봤는데 뭘 생각했냐면 이걸 생각해서 저는 이제 사람의 인생이 계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가을을 사는 사람이 있고 겨울 사는 실제 근데 명상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도를 아십니까? 진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너 이거 봐라. 난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거기 좋은 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이 있고 명상을 했을 때 자기 수련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돛 닦거나 명상했을 때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생각하면 지금은 내 인생에 있어서 겨울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파이 이야기 보면서 같이 되게 동감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나 겨울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 거 추천한 거야. 그렇군요. 이것보다는 다음에 추천드릴 하지 마. 어쨌든 깡선생께서 영화 노동, 그 다음에 이제 김도희께서 그 영화와 어떤 종교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이제 오프라인이 이게 방송이 될 때쯤 해가지고는 오프라인이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수능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앞에다가 잘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